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0.1%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시장은 상승했어요. 코스피는 1.3%, 그리고 코스닥은 1.9%, 거의 한 2% 가까이 상승해서 끝났는데, 시장이 이렇게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보합권에 있었다는 건 다른 종목군들이 대부분 강세를 보였다는 게 됩니다. 자, 내용 한번 보고 갈게요. 시장 지도 보면 되겠죠? 자, 업종별로 한번 볼게요. 전기전자 상승을 했지만 여기 가장 큰 거 있죠? 삼성전자 안 올랐습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하이닉스 3% 올랐다. 이 밑엔 뭐예요? LG에너지솔루션이지만 이건 2차전지 쪽으로 뺄 수 있겠죠? 한국은 요런 게 좀 문제예요. 뭐 삼성전자 우선주이긴 하지만 여기 업종별로 구분이 좀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뭐 이 내용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 상승했고요. 금융 상승했고, 운송 장비, 부품 당연히 상승했고, 제약도 상승. 근데 제약은 상승할 수밖에 없죠. 성장주 플러스 그리고 여기다가 제약주도 성장주이긴 한데 이쪽 제약주는 자금을 많이 땡겨 와서 써야 되기 때문에 왜? R&D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쪽이 이게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라 비율상 가진 돈 대비해서 비율상 가장 많이 하는 쪽이 제약이기 때문에 제약은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장주라는 건 금리가 높았을 때는 할인 요인이 되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성장주들의 할인 요인, 즉 PER에 대한 할인 요인이 대폭 줄어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자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가는 선반영한다. 그렇죠. 선반영한다. 이 선반영한다는 건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겁니다.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건 지금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PER이 높다. 자, 그럼 삼성전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PER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는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이닉스 기준에서 본다면 PER 기준에서 보잖아요. 주가 상승률이 실적부터 실적에 대한 증가폭이, 그리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실적이 지금 더 좋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하이닉스의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갔죠. 근데 주가 상승폭보다 실적에 대한 상승폭이 더 큽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보자고요. 그래서 24년 7월부터 하락을 했고 횡보하는 구간을 거쳤고 이쪽에서 신고가를 넘어갔지만 다시 먼저 조정을 받은 거다. 근데 이 조정을 받은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의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이슈거리들이 계속 터졌죠. 첫 번째는 파운드리 쪽 이슈, 테슬라부터 들어왔죠. 의미하는 바는 이 뒤에 애플도 붙어 있는데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빅테크들이 삼성 파운드리로 붙었다. TSMC는 이제 한계에 찼다는 거죠. TSMC가 압도적이기는 합니다. 실력 면에서나 뭐 캐파 생산 능력, 그동안의 경험치 이런 것들로 봐서 TSMC가 압도적이긴 하지만 지금 이 TSMC 쪽으로는 TSMC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빠르게 이 물건을 받으려면 돈을 더 넣어. 그럼 앞에 순번 대기표를 내가 땡겨줄게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래, 이렇게라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엔비디아에서 그 젠슨왕 CEO가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야, 삼성아, TSMC는 지금 못 바꾼다. 근데 HBM은 바꿀 수 있거든? 그쵸? 이게 무슨 얘기냐면 TSMC는 어쩔 수 없다. 이거 써야 된다. 근데 HBM은 지금 바꿀 수 있다. 근데 이랬을 때 HBM을 바꿨을 때 뭐예요? 지금 하이닉스 쪽으로 HBM을 거의 한 99% 받고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하이닉스 쪽으로만 받고 있으니까 가격 협상이 안 되잖아요. 그쵸? 젠슨왕은 가격을 후려쳐야 되는데 가격 협상이 안 됩니다. 안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만약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10을 결제해 주던 걸 삼성이 딱 붙어서 들어오면 하이닉스 4, 삼성전자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실을 가장 많이 얻는 수혜는 엔비디아가 맞죠.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말고 HBM까지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HBM4부터는 지금 양산에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 HBM4는 루빈부터 들어갑니다. 루빈은 블랙엘 다음 GPU 버전이에요. 내년에 나올 거예요. 이게 딱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이닉스에서 들어가고 있는 HBM3E는 그래, 이거는 계속 받아요. 근데 여기서 가격 협상력이 생기죠. 즉 하이닉스 걸 뺏어오는 게 됩니다. 뺏어오면서 엔비디아는 가격 협상력이 생기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좋고 하이닉스는 이익률이 떨어지고 돈은 잘 벌어요. 하이닉스는.
근데 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안 하던 걸 다시 붙게 되니까 더 좋아지는 거죠. 근데 가장 많이 좋아지는 건 엔비디아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 얘기하다 보니까 좀 복잡해졌는데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을, 가장 좋아지는 건 엔비디아지만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을 삼성전자 역시도 틀리지 않다. 그리고 이미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의 상당 부분을 주가는 반영을 해 있다. 아까 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이닉스는 실적 성장폭이 주가 상승폭보다 더 크다. 그쵸? 자, 하이닉스의 주가는 7만 원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여기 첫 번째, 여기 상승하는 구간을 보면 24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 보면. 그쵸? 그럼 여기서 쭉 올라가서 30만 원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7만 원 정도에서 30만 원. 그쵸? 한 4배 정도 올라온 겁니다. 근데 실적에 대한 증가폭을 한번 보자고요. 평균치에 대한 실적 증가폭. 보면 어때요? 23년도에 HBM이 성장의 그 첫 번째 그 시작점을 밟은 게 23년도인데 이때는 오히려 적자였다는 거죠. 이때는 주가 2배 올랐습니다. 100% 올랐어요. 7만 원부터 한 4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23조 그리고 25년도에는 37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돈은 잘 벌어요. 지금 이 하이닉스가 돈을 버는 게 삼성전자보다 더 잘 법니다. 근데 미래 성장성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못할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가 딱 붙어 들어왔을 때 요건 벌 수 있겠지만 요게 떨어지는 거죠. 요게 35%, 29%, 이익률, 그쵸? 이 엄청난 마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익의 질이 낮아진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돈을 잘 벌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상승 탄력은 삼성전자가 더 좋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더 생각해 보자 그랬죠. 제가 한미 반도체 이렇게 딱 비교해서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7만 원부터 3, 4만 원까지 올라오는, 거의 한 3배 정도 올라오는 이 상황에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몇 배 올랐어요? 한 20배 올랐다. 지금 대형주가 뒤에서 밀어주거나 앞에서 땡겨갈 때, 즉 엔비디아가 앞에서 땡겨갈 때 하이닉스를 갖다 땡겨버렸죠. 그리고 하이닉스를 갖다 땡겨버리니까 한미반도체까지 딸려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한미반도체는 뭘 해요? 엔비디아 GPU 만들어요. GPU 만들죠. 하이닉스 HBM 만들어서 여기 GPU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HBM을 만드는데 필요한 TC 본딩 장비를 한미반도체가 만들어요. 그럼 이런 기업들이 파운드리 플러스 HBM까지도 삼성전자에 있겠죠. 그런 종목군들을 지금 공략할 때다. 내가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럼 삼성전자 지금 팔 때가 아니에요. 10만 원 이상 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플러스, 이거 그냥 보유하고 계세요. 근데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것보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매수했을 때 수익의 폭, 수익의 질, 수익의 이 크기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이건 1년 이상의 사이클로 진행을 하면 정말 삼성전자로 그동안 스트레스 받았던 점을 모두 다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잡주하라는 거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한미반도체는 HBM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번 것은 맞아요. 이때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낸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건 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예요. 근데 연간 실적을 보자고요. 2020년, 21년, 22년 보세요. 600억, 1200억, 1119억. 23년도에는 하이닉스도 적자, 7조 원대의 적자를 받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실적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럼 요거 빼고 이 뒤에를 보자고요. 이 뒤에를 엄청나게 돈을 별로 못 버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하이닉스 납품 기업이고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데 이익은 뭐 600억대, 뭐 1200억대 이거밖에 안 되네. 근데 이걸 보세요. 영업이익률 25%, 32% 이렇게 된다고요. 무슨 얘기냐? 상장사고 하이닉스에서 인정을 해주는 영업이익률이잖아요. 그쵸? 하이닉스에서 주는 돈으로 매출이 생기고 이익이 생기는 거니까 이걸로 영업이익률이 찍혀 나오는 거잖아요. 얼마예요? 25%, 두 자릿수 32%, 34% 이렇게 된다고요. 23년도에는 하이닉스가 적자였어요. 그래도 21%다. 근데 보세요. HBM 딱 터지자마자 45%. 이익률이 더블이 튀었습니다. 그리고 50%대에서 거의 이제 뭐 유지가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매출이 늘면서 이익의 규모가 커지고 이익률이 유지가 되었을 때는, 그쵸?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주가가 20배 올랐다. 그쵸?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이런 한미반도체가 잡주가 아니에요. 제가 뭐 하이닉스 하청을 해야 된다, 뭐 벤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잡주를 하라는 게 아니다.
알짜 기업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벤더들 중에서도. 그런 기업들을 지금은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정부에서 코스피 5천 보낸다 그랬죠. 이거를 지금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내가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이것만 보시면 돼요. 뭐 정치적으로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뭐 정치적으로 원체 시끄러우니까 딱 6월달 대선 끝나자마자 뭐가 나왔나요? 고가 돌파하면서 가버렸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시장은 일단 인정해주고 있다. 시장은 지금 정부에 5,000포인트 간다는 보낸다는 내용을 중간에 뭐 세금 관련된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시장은 일단 인정해준다. 그렇죠? 시장이 꺾일 때까지는 주도주 위주로 돌려친다. 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고 삼성전자는 변동성 측면에서 좀 적기 때문에 삼성전자 플러스 뭘 해야 됩니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해야 된다. 시장이 움직이는 그 구간 내에서 그냥 믿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노랑봉투법 해가지고 지금 뭐 말들이 많아요. 근데 정치적으로 그냥 싹 다 빼자고요. 이거 들어보면 좀 어이가 없어요. 삼성전자가 그쵸? 벤더 협력업체 일감을 주잖아요. 그 일감을 받아서 일을 시켰을 때 고용을 할 거 아닙니까? 이 고용에 대한 것도 삼성전자 노사 협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만 들어보면 이게 맞나? 이게 맞아?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뭐 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서 지금 관세 협상하고 맞물렸잖아요. 관세 협상 끝이 났지만 근데 자꾸 미국에서는 공장을 지으라 그러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뭐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이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삼성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기는 한데 이거를 그냥 계속해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사실상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요거 관련돼서는. 근데 일단 시장은 인정해주고 있고 대통령 임기 1년 차 이제 그쵸? 딱 1년 차 아니 그래도 한 2년 차까지는 힘이 엄청 강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2년 차 아니더라도 한 1년 차까지는 힘이 엄청 강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믿으면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믿어야 되는 게 시장에 대한 움직임. 시장은 믿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간다 만다 한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여기까지만 딱 생각하면 된다. 그럼 지금은 뭐예요? 삼성전자 플러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매매하면 된다. 그럼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은 뭐예요? 협력업체, 벤더, 그렇죠? 옛날 말로 하청업체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쪽이에요. 이런 쪽의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률 자체가 커질 수 있다. 근데 이쪽도 잡주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자금을 늘릴 수 있다. 근데 이쪽 협력업체 쪽이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됩니까? 삼성전자가 강해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팔지 말라는 겁니다. 하방이 단단하거든요. 지금은. 그럼 이쪽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고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할지 그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여기 8월 25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코스닥 1%대 상승 마감, 삼성전자 보합, 하이닉스 3%대 상승. 삼성전자는 최근까지 강했고요. 하이닉스는 조정 좀 받았기 때문에 그쵸? 어쩔 수 없이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시장은 강하니까. 시장이 강한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는 땡겨 올려야 됩니다. 그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막 폭락을 했는데 시장이 이렇게 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냐? 코스피 5천을 보낸다는 건 삼성전자도 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삼성전자가 강하기 위해서는 미래가치가 좋아져야 된다는 거고 미래가치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미증시도 좋아야 된다는 거고 이랬을 때는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두산에너빌리티 상승했는데 최근에 조정 좀 받았죠. 근데 신고가 종목입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은 대부분 보합권인 이유가 최근에 강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격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바이오는 당연히 알테오젠 등 강세를 보였는데 금리에 대한 영향이 좀 크다. 여기 보면 어때요? 8월 25일 12시 30분 알테오젠 4%까지 상승 중 5%까지 높여잡아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제가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주도 섹터 조선 원전 바이오 반도체 카카오 그룹주 이 안에서 매매하면 됩니다. 이 모든 내용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그쵸? 이런 내용들을 똑같이 따라서 매매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쵸? 제가 실시간으로 종목 타점을 공유하는데 똑같이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실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비밀번호 치면 어떻게 매매가 됐는지 나옵니다. 작년 거, 올해 거예요. 시장이 안 좋았을 때 ABL 바이오 같은 거 어때요? 76%씩. 이거 4월달, 25년 4월달 겁니다. 근데 어때요? 그 이후에 더 올라가죠? 더 올라갈 때는 ABL 바이오를 더 하고 싶었으나 알테오젠 쪽으로 제가 돌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작년부터 계속해서 알테오젠 매매했어요. 그러면서 쭉 내려보면 30%대 두 자릿수 수익 계속 터지죠. 그리고 올해도 매수 올라서 떨어질 때 팔았는데 33% 7월 28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매수 구간을 잡았다. 왜? 금리 관련된 이슈가 터졌으니까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부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렸고요. 아까 전에 제가 원전 이야기 드렸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 구간을 잡았을 때 수익 구간 몇 프로? 8월 19일 날 117%, 쭉 보면 151%, 7월 28일이고요. 내려보면 188%, 7월 1일입니다. 다 이쪽 구간. 그리고 올라가는 거 보고 마지막에 언제예요? 8월 20일 62,100원에 매수한 결과 월요일날 금리에 대한 전망치가 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5%대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점. 이미 100%대 수익을 냈는데 또 수익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세 자릿수씩 이거 삼성전자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로 세 자릿수 수익 구간 가능합니다.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으로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참 어렵죠. 그냥 쉬지 않고 갔으면 좋겠는데 꼭 이렇게 한 번씩 출렁임을 줍니다. 근데 이때 팔고 사면 됩니다. 또는 신고가 돌파할 때 그 종목군들만 공략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도주만 해라.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팔고 다시 삽니다. 올려보면 이런 부분들을 8월 22일 지난 금요일 날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죠.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삼성전자 플러스 삼성전자에 대한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함께 이제 8월달 얼마 안 남았는데 9월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주도주 중에서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